베드타임 스토리, 붙이지 않은 편지. 홀리는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체리가 학교 연극의 주연을 맡기 위해 오디션을 본 날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체리가 주연을 맡게 되자 홀리는 실망했지만 그 감정을 숨기고 친구를 축하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체리는 학교 연극에서 4학년 중에 유일한 주연 배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잘 해내려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홀리는 체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대사를 외우는 것도 도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잘 풀렸어요. 홀리 덕분에 체리는 대사를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리는 다른 배우들, 특히 5학년의 밝게 웃는 소녀 린과 친해졌어요. 린과는 방과 후에도 함께 놀았고 홀리가 같이 집에 가자고 하거나 저녁에 함께 공부를 하자고 해도 체리는 항상 너무 바쁘다고 했어요. 홀리가 식당에서 체리의 옆자리에 앉으려 했을 때 홀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자리는 린이 앉을 자리야. 체리가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홀리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날 오후 내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는 동사의 시제에 대해 배웠지만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죠. 홀리는 점점 더 화가 났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상상이 돼요? 체리와 저는 유치원 때부터 단짝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홀리는 너무 화가 나서 만약 자신이 만화 캐릭터였다면 작가가 귀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홀리의 엄마는 다 듣고 나서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체리에게 지금 너가 나에게 했단 말을 그대로 편지로 써보렴. 체리가 너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너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정확히 써봐. 홀리는 엄마에게 되물었어요. 엄마,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면 돼요? 그래, 물론이지.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체리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거야. 내가 화난 이유를 알면 체리도 미안해 하겠지. 홀리는 왜 엄마가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느끼는 그대로 말할 거야. 두고 봐. 꼭 그렇게 할 거야. 종이와 펜을 꺼낸 홀리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홀리가 한 번에 한 단어씩 분노를 쏟아내자 종이는 금세 글로 가득 채워졌어요. 글을 다 쓴 후에 홀리는 기분이 좀 풀렸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걸로 체리가 깨달을 거야. 분명히 미안해할 거야. 홀리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한 번에 2계단씩 내려갔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계셨죠. 엄마, 제가 쓴 편지 좀 보실래요? 홀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청소기를 끄고 알았어 라고 대답하셨어요. 홀리는 편지를 읽었고 홀리의 음성에는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홀리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어때요? 잘했어, 딸. 체리를 확실하게 꾸짖어 주었어. 문장 역시 아주 좋았어. 너의 감정 그대로 느낄 수 있구나. 이제 이 편지를 부엌으로 가서 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엄마? 방금 잘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맞죠? 홀리는 투덜거렸어요. 그랬지? 엄마는 꼭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를 쓰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지? 네, 좀 그렇기는 해요. 그렇게 대답하던 홀리는 그제야 엄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편지가 목적을 이루게 했다면 이젠 버려버리거라. 현명하신 옛 어른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게 말하고 화가 난 사람은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하셨단다. 그렇지만 체리가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홀리야, 체리에게 보낸 편지가 너와 너의 친구 사이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넌 영원히 너의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아니요, 나아지길 원해요. 홀리는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넌 이미 편지를 쓰면서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았니? 엄마는 잠깐 숨을 돌리고 말씀하셨어요. 체리가 지금은 좀 어리석게 행동한 것 같구나. 좋은 친구라면 체리가 일을 잘 해내면 판단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잘 참아줄 수 있어야 해. 내 생각에 체리는 너와 다시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이번 연극이 끝나면 상급생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홀리는 마음이 편치 않고 혼란스러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거야. 그저 다정하게 대해주기만 하렴.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체리가 연극에서 배역을 잘 해낼 거라 믿는다고 간단한 글을 보내렴. 엄마가 제안하셨어요. 체리가 자신이 얼마나 사려 깊지 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카렌이나 매기 같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하렴. 그렇지만 만약에 체리가... 홀리의 아랫입술이 떨렸어요. 홀리는 차마 두려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홀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셨어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체리는 너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친구가 아닐 거야. 그러면 체리를 대신할 다른 친구를 찾아야겠지. 그렇지만 내가 아는 체리는 그렇게 할 아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말씀대로 되면 좋겠어요. 체리와 친한 친구로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알고 있다. 엄마는 홀리의 슬픔에 잠긴 눈을 바라보았어요. 좋든 싫든 누군가가 너를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란다. 그들이 원해야 하는 거지. 그게 삶인 거야. 홀리는 엄마의 충고대로 하였어요. 홀리는 증오에 가득 찬 편지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홀리는 체리가 새 5학년 친구와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체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 있던 저녁에 홀리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연극이 막 시작되려 할 때 체리의 손에 슬쩍 건네주었어요. 사랑하는 체리야, 염려하지 마. 오늘 밤 넌 멋지게 연극을 해낼 거야. 넌 대사를 다 외우고 열심히 연습했어.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나가서 우리 반을 위해 청중을 열광하게 해줘. 4학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청중에게 보여줘. 너의 친한 친구 홀리가. 체리가 무대로 걸어 나왔을 때 체리의 시선은 청중을 쭉 살펴보다가 홀리에게 멈추었어요. 홀리는 웃으면서 친구에게 엄지를 치켜 세워 보여주었어요. 홀리가 앉아있는 세 번째 줄에서도 체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체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첫 번째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연극을 하는 동안 홀리는 조용히 친구를 응원했어요. 와, 정말 잘한다. 이제 난 선생님이 왜 체리에게 그 배역을 맡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홀리는 한숨을 쉬면서 돌아서서 나가려 하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홀리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체리가 간청했어요. 체리의 얼굴은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니? 홀리는 체리가 자신의 팔을 잡았을 때 말을 하지 못했어요. 두 소녀는 서로 끌어안고 빙빙 돌다가 동시에 말을 했어요.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너에게 못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체리는 청중이 줄어들자 인정을 하였어요. 너가 다시는 나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홀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괜찮아. 나도 과거에 멍청한 짓을 했거든. 그런데 너 새 친구는 어디 있니? 다른 친구들과 오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파티를 연대. 체리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홀리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친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널 붙들어 두고 싶지 않아. 너의 볼일을 보도록 해. 우리는 내일 만나면 되니까. 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에 나랑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을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나를 다시 무대로 불러서 인사를 시켜서 질투하는 것 같아. 연극이 끝나고 린이 뭐라고 했는지 들려줄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서 홀리는 생각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게 되셨을까? 체리로부터 무대 뒷이야기를 들으면서 홀리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명하신 엄마 고마워요 라고 자신의 마음에 기록했어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29장 20, 22절. 끝.